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걔네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는 의미는 어디까지 진입이 돼야지 아픈 거예요? 세포, 오, 그래, 맞아. 세포. 그거를 유식한 말로 내 몸에 유효한 장소까지 도달을 한 상태. 여러분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뭐 했다? 감염? 그럼 그거 감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펙션. 감염이라는 개념이 내 피부에 바이러스 묻어서 여기다 아무리 묻혀놔도 얘네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묻혀놓은 걸 감염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패소젠, 병원균이라는 거,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요인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외래 생명체 중에서 이제 외기 생명체 중에서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곰팡이도 이 박테리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다가 미생물이라고 해서 집어넣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화학물질이거나 아니면은 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외부적인 해를 가하는 것들이죠. 내 몸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요 1차 방어선을 깨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윤수가 얘기했던 세포에 들어가는 단계. 그게 이제 감염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발생을 해? 세포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내 몸 안에 혈액 안에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외부의 물질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무슨 면역이 시작돼요, 평? 그쪽으로 도망갔어. 마이크 안 되는구나. 유나? 그때부터 무슨 면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의 나쁜 놈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인식. 2차 면역. 2차 면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2차 방어예요. 2차 방어. 그러니까 그거는 1차, 2차를 면역이라고 나누지 않고 그냥 원래 존재하는 거. 늘 있는 거. 무슨 면역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한 부분. 지난 시간에 얘기한 전체 부분. 죄송합니다. 응?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거기 써 있는데 책에. 네. 책에 컨닝해. 컨닝해. 음,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 딱 있잖아요. 면역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면역? 무슨 면역? 1차, 2차? 1차, 2차는 아니라니까. 말로. 책에 뭐라고 써 있어? 옆에서들도 좀 도와줘. 자가 면역? 자가 면역. 자가 책에는 1차, 2차라고 안 돼 있어.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아, 그게 자가 면역이에요. 1차 방어선이라고 표현한 거지 1차 면역, 2차 면역은 아니에요. 용어를 책에서 헷갈리게 해놨는데 면역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면역은 자가 면역과 적응 면역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자가 면역이라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거고 그 자가 면역을 작동시키기 전 단계. 그 세포, 내 몸 안으로 병원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게 1차적인 장벽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인 장벽이 되는 피부나 점액질 이런 것들. 코에 있는 코털도 어떻게 보면은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지들 같은 게 들어올 때 거기 걸려서 코 풀면은 배출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 먼지에 뭐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붙어서 내 피부 안쪽에 점막에 붙으면은 점막 사이를 뚫고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바이러스도 내가
재채기할 때 나가는 비말에 붙어서 슉 날아간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 숨 들이쉬면은 콧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고, 이 입 안쪽이나 코 안쪽은 아까 동기가 얘기했지. 피부는 죽었어요. 죽어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감염이 될 수가 없어요. 찔러야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나야만 뚫고 들어가야만 진피라고 하는 살아있는 아이랑 접촉이 돼서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되는 거죠. 영양분이 없으니까 죽어있는 세포에는 감염이 안 돼요. 근데 입 안이나 코 점막 같은데 상기도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부드럽고 다 살아있는 상피세포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바로 감염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PPT를 띄워다 쓰면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기 동기부터 자가 면역의 요소들이 책에는 더 많아요. 근데 요소가 4가지가 나열이 됐어요. 한 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자가 면역에 해당하는 동기 예. 자가 면역에 포함되는 4가지 중에 하나씩만. 자가 면역 반응. 어, 병원균이 오, 침투하면 요게 생겨요. 염증, 오케이, 염증. 제일 중요한 거라고 했어. 예. 의평이 문자라도 보내줘. 병원. 답이 없는데. 들려요. 아주 잘 들리세요? 들려. 네, 염증 얘기했어. 발열, 발열. 네, 열. 파일로젠이라고 해서 열을 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병원균 내가 아프다는 얘기, 아파서 열나 이게 뭐 아프니까 열이 나는 게 아니고 몸에서 뭔가의 감염에 대해서 외부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열을 나게 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감염된 세포 또는 대식 세포들이 파일로젠, 열을 내게 하는 화학 물질을 내면은 그게 시상하부에 전달이 돼서 얘가 몸에서 열내, 너는 아프니까 열을 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자가 면역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준기약 2개 남았어. 3개 나온 걸로. 고름, 어? 고름이요? 고름? 네, 고름은 자가 면역 반응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 치료, 힐링,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들 또는 병원균의 사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도 들어있고 치료를 하기 위한 성장 호르몬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가 면역이 종료됐을 때 나타나는 거지. 자가 면역의 요소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4개, 책에 딱 있어요. 염증, 발열, 인터페론, 인터페론. 고sep했구나. 근데 인터페론은 박테리아하고는 관계없고 바이러스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감염된 세포가 인터페론을 막 만들어내. 만들어내는 방법은 앞에 열심히 제가 학교에 오셨을 때 설명드린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 발현, DNA를 RNA로 만들고 RNA를 해독해서 단백질로 재빠르게 만들죠. 그래서 그걸 세포 바깥으로 쫙 뿌리면 주변의 세포들이 인터페론의 맛을 보고 바이러스 증식을 덜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는 실제 여러분 몸에 세포 안으로 진입되는 애들은 몇 개 안 돼요. 뭐 10개, 15개, 20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2개의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갔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바이러스는 몇천 개, 몇만 개가 만들어져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10개가 감염돼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뭐 100만 개 이렇게 증식을 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명, 20명 감염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이 될 거고요. 인터페론이 자가 면역에서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시스템이네. 그러면 윤수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죠? 약간 낀 중간에 네. 있는 역할을 하는 애. 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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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보완을 해준다는 개념이 됐어요. 보체계, 도와준다. 그래서 자가 면역, 아까 좀 전에 앞에 얘기한 세 가지는 세포가 자발적으로 또는 자가 면역 세포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작동인데 반해서 요 보체계는 자가 면역 세포, 면역 세포가 뭐 병원균을 먹었다든지 병원균에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 세포의 복합체, 보체 복합체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는 우물 만들듯이 구멍을 뚫어서 세포에 물이 들어오게 해서 터져 죽이는 보조적으로 작동하는 자가 면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데 크게 염증 그리고 발열, 인터페론, 바이러스 관련된 그리고 보조적인 보체계로 나눠서 얘기를 했던 거죠. 자가 면역이라는 거는 사람아, 자가 면역은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나? 이, 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자가 면역은 A, B, C, D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구분할 줄 몰라요. 그게 우리 몸에 일반적인, 그래서 TV에서도 맨날 선전 나오는 면역 반응을 상승시킨다, 내 면역을 지킨다 한다는 개념은 죄다 중성구, 대식세포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자가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정화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정화 시킬 수 있게 되려고 하면은 그거는 자가 면역이 아니고 면역세포에 교육을 시킨 거지. 백신 가지고. 그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가 원래 있는 면역 반응에 무엇인가를 제공해 준 거니까 후천 면역 또는 획득 면역, 적응 면역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본 거에 적응할 수 있어요? 대원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거를 알 수 있어? 아니요. 없지. 네. 그치. 근데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경험한 것만 반응하지는 않죠.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가면역, 선천면역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죠. 선천, 원래부터 있는 면역. 왜냐면 자가면역이나 선천면역은 어떤 소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줬을 것 같아, 유나야? 유나, 너의 이 선천적인 면역은? 부모님이요. 오케이. 그럼 부모님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 줬을까? 어, 유전적으로. 오케이. 맞습니다. 이 선천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인포메이션들은 죄다 유전자의 정보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이미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뭐 어느 애는 반응할 수 있는 병원균을 여러 개 반응할 수 있게끔 소스를 갖고 있고요. 어느 애는 그 소스가 부족한 거죠. 그러면은 요 아이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배우면서 후천 면역이 발달하는 동안은 어떻게 써? 아프죠. 그래서 어렸을 때 겔겔겔겔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가족력일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으면은 뭐 잔병이 많거나 이랬으면은 아마도 부모님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어렸을 때 이제 뭐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몸이 굉장히 약했어. 뭐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선택된 부분이 작은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면역 반응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도 면역적으로는 어느 비슷한 레벨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할 얘기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가면역, 선천면역이라는 개념. 얘는 특이성이 없어요. 내 거 아닌 거, 셀프. 내 세포에 항상 세포마다 항원 표지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적혈구 얘기했을 때 적혈구의 AB O형식 혈액형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적혈구의 항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사람마다 다 면역 세포가 다르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내 거를 인식하면은 내 거 죽이면은 큰일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조직을 나한테 이식했을 때 면역 적합성이 맞지 않으면은 내 면역 세포가 그 조직을 다 파괴해서 없애버려요. 내게 아니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를 다 남으로, 병원균으로 생각해서 공격을 하는. 심지어는 똑같은 사람의 혈액 또는 사람의 조직이라도 남의 걸로 인식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선천 자가면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아까 윤아가 약간 헷갈렸던 게 이게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랬는데 이건 그냥 방어선이에요. 요거 무시하고 그냥 선천 자가면역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선천면역. 오케이? 그래서 물리적인 방어를 뚫고 들어오면은 비특이적으로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염증 반응, 발열, 원돈 발열, 인터페론, 보채개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자가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설명이 됐고요. 요 자가면역에 관여하는 면역세포가 중성부, 대식세포, 탄핵구. 이거를 통틀어서 다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하얀색의 혈액에는 크게 두 가지 세포만 있다고 혈액 구성을 배웠죠. 빨간 거는 적혈구, 하얀 거는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백혈구.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역세포들이 하얀색을 띠기 때문에 이 백혈구라고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백혈구 안에 중성구도 있고 대식세포도 있고 단핵구도 있고 뭐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그리고 여기에 오늘 배우게 될 림프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통틀어서 면역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그럼 자가면역 개념을 조금은 이해했으려나? 특이적이지 않아요. 비특이적. 내 것이 아니면 무조건 공격한다. 내 것을 인식해서 공격해갖고 생기는 병 중에 대표적인 게 일형당뇨예요. 일형당뇨. 면역세포가 그 췌장의 베타셀을 파괴해갖고 내 거가 아닌 남의 걸로 인식해서 파괴를 해서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해서 생기는 병이 일형당뇨. 무서운 질병이죠.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염증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작동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인슐린이고, 요거는 보채. 그죠? 보채 단백질이 막 공격 복합체라고 했는데, 복합체예요.
여기 총 C 컴플리먼트리 보채의 약자예요. 그래서 C1에서 C9번까지 9개의 단백질이 셀 멤브레인에 홀을 만드는, 구멍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보완적인 자가면역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3차 방어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차 방어선 이 말은 잊어주세요. 1차, 2차, 3차는 잊어주시고 자가면역과 후천면역 또는 적응면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말을 정리를 할게요. 선천, 후천. 원래 있는 거, 후, 뒤에 획득하는 거. 면역체계라고 하며 뭐 이 면역체계의 세포는 외부 물질과 외부 생물들을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후천 면역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선택성이에요. 선택성. 특이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여러분도 백신 엄청 많이 맞았어요. 백신 개발을 해서 맞겠다는 거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어떤 일이 생겨나요? TV에 맨날 나오잖아. 이 코로나 백신의 개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에요. 항체. 이거를 넣어줘서 내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백신이 항원 개념이고요. 백신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항체가 뭐의 최종 산물이다? 지금 무슨 면역 얘기하고 있어요? 후천 면역? 그렇죠. 후천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면역 세포를 교육시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모습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면역 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만 알려줘서 그거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걸 백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박하라고도 얘기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말로는 이 백신이 최종적으로 후천 면역을 형성을 하게 하는 거죠. 그 후천 면역의 산물이 항체라는 거고. 항체가 형성되면은 다음에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이 항체가 바이러스를 캡처해서 중화시켜 버리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세포에 수용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결합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조금 아프고 바로 낫는 거예요. 근데 이 항체가 백신을 맞아서 형성될 수 있는 퍼센트가 60에서 70% 정도예요. 100%는 아니고.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백신 맞아도 걸리는 사람은 걸리죠. 그 항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을 경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일부만 생겼다든지. 오케이? 이 개념이 후천 면역이에요. 후천 면역. 그러면 항원에 대해서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면역 반응이에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난다? 후천 면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해요? 반응 안 하죠. 특이적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후천 면역입니다. 이 후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선천 면역은 여러 개 세포들이 많았어요. 대식세포,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단핵구 뭐 이런 애들. 근데 후천 면역에는 림프구만 관여해요. 림프구. 근데 림프구에는 2종류가 있죠. T 림프구, B 림프구.
항원에 의해 자극을 받고 활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항원이라는 게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요. 박테리아도 될 수 있어요. 이거의 단백질이겠죠. 그럼 그거를 인식해서 활성을 갖게 돼요. 그럼 요거를 자극을 받으려면은 항원에 특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A 항원이야. 그러면 A 항원에 대한 A 빨리 얘기해줘. 뭐예요? 항체요. 항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항체가 없으면은 후천 면역은 없는 거예요. 안 생겨난 거야. 오케이? 백신의 목적은 항원을 주입해서 항체를 내 몸이 스스로 갖고 있게끔 항체 형성을 해주는 거죠. 봅시다. 본격적으로 관여하는 세포는 B림프구, T림프구가 있어요. B림프구 먼저 나오는데 B림프구는 형질세포를 형성하여 뭘 생산해요? 항체를 생산. 뭐를 담당한다? 체액 면역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B는 블러드, 혈액이죠. 혈액, 체액. 항체가 조직에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서 박혀 있지 않아요. 항체는 대부분 혈액에 또는 체액에 떠다니게 되죠. 우리 몸 안에. 그래서 B림프구의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B림프구는 항체를 만드는 체액 면역 또는 혈액 면역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B림프구가 뭘 만든다? B림프구 항체. 혈액 안에 항체. 항체를 만들어줘요. 후천 면역 안에 림프구가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T림프구와 B림프구. B림프구는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체액 면역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또 기억 세포를 만들어서 2차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1차, 2차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만나는 단계가 1차 반응.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어요. 1학기 때. 그게 1차 반응이야. 아, 교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두 번째 만나면은 내가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스타일로 얘기하는지 수업 강의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2차 반응이죠. 나에 대해서 뭘 한 거야? 뭘 한 거야? 완벽하진 않지만 처음은 아니잖아. 적응을 한 거죠. 첫 번째 감염 또는 첫 번째 백신 만남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만남이 1차 반응이고요. 1차 반응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억세포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아, 얘는 코로나 바이러스야. 이렇게 생긴 애가 만나면은 그거에 대한 항체를 빨리 만들면 돼. 그 기억된 거를 다시금 활성시키는 거를 2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는 이유는 1차 반응의 주 목적이 아니고 그 백신 자체가 1차 반응이고요. 다시금 그 병원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빠르게 항체를 형성하는 것. 그 반응이 2차 반응입니다. 그래서 1차 반응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까지도 걸려요. 근데 2차 반응은 얼마나 걸릴까요? 한번 경험이 된 적응을 한 병원체에 대해서는 찍어봐. 얼마나 걸릴까? 바로 오케이. 수시간. 수시간이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증식할 여유를 주지 않겠죠. 또는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빨리 제거를 할 거예요. 수분에서 수시간이라고 그래요. 수분. 그러니까 항체가 이 병원체를 인식하는 순간 기억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2차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나는 안 아프겠죠. 근데 1차 반응을 백신으로 안 맞고 만약에 내가 흔히 있는 뭐 간염이나 이런 것들에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은 아팠을 거야. 그러니까 아프고서 항체가 생기느냐 아니면은 백신으로 안 아프고 항체가 생기느냐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두 같은 것도 한번 걸렸던 사람은 다시는 걸리지 않아요. 또 볼거리 같은 거 다 바이러스 질환인데요. 근데 안 걸렸던 사람들은 한번 걸리면 굉장히 아프죠. 이게 비림프구 반응이고요. T림프구도 똑같아요. T림프구도 1차 반응 첫 번째 만났을 때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2차 반응 똑같이 기억을 했다가 작동을 빠르게 하게 되죠. 그게 후천 면역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뭘 한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어. 기억. 선천 면역은 아까 특이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기억 못해요. 방금 전에 감염됐다가 나갔어도 누군지 몰라요. 남이면은 그냥 무조건 공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분이 확실히 돼요? 그 개념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B림프구, T림프구, 이제 B림프구가 있으니까 T림프구는 T죠, T. T는 티슈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 조직. 그래서 얘는 세포 면역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세포 면역. 세포를 직접 죽이는 그런 면역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외부 세포를 직접 공격을 해요. 근데 아무 세포나 공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났던 기억하고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를 사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T세포는 T림프구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보조 수용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보조 수용체를 뭘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 독성 T셀하고 기억 또는 도움 T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독성 T셀이 CD8이라는 보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애고요. 도움 T셀은 CD4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문을 열 때 자물쇠가 딱 맞아야만 문이 열리죠. 뭐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잠수함에서 핵미사일 쏘려고 그러면은 양쪽에 서로 다른 열쇠를 동시에 끼고 열어야지 키가 맞아서 열리잖아요. 그쵸?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T세포를 인식시켜주는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그 T세포가 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 T세포 중에 어떤 놈인지 보조 키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CD4라는 보조 키를 가진 애는 T 헬퍼라고 그래서 도움 T셀이에요. 얘는 B세포 활성도 도와주고 T세포 활성도 도와줘요. 그리고 요 CD8이라는 자물쇠를 가진 애, 키를 가진 애는 사이토톡식 T셀에서 독성을 가진 T셀이에요. 얘는 직접 외부 세포를 공격해서 죽여요. 도움 T셀은 이제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낮은 거부터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낮은 애가 활성이 돼서 숫자 높은 애가 작동을 하는 거죠.
T세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T세포도 동일하게 한번 만났던 애들을 기억하는 기억 T셀이 있고요. 그리고 T셀이 반응을 다 한 다음에는 사라져요. 우리 몸에 항상 면역세포가 살아서 차고 넘치면은 그게 백혈병이에요. 면역세포가 너무 활성을 띄어서 내 몸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 그래서 면역반응도 항상 활성을 띈 다음에 적당히 작동을 한 다음에, 특히 이 후천 면역반응은 작동을 한 다음에 T세포나 T림프구나 B림프구가 사멸을 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때 조절해주는 T림프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억제 T림프구예요. 얘는 다른 말로는 레귤라토리 T셀, 조절하는 T셀이라고 해서 Treg이라고도 부릅니다. T메모리, M 이런 말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각각의 역할을 하는 T림프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T림프구는 세포 면역, 왜? 세포를 직접 죽이기 때문에 그 죽이는 T세포는 CD8이라는 열쇠를 가진 애, 번호 숫자 큰 애, 그리고 그거를 도와주는 애는 숫자 작은 애, 4번. 4번이 먼저, 그 다음이 8번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후천 면역에는 세포 면역을 관여하는 T림프구, 항체를 생산하는 체액 면역을 담당하는 B림프구가 있다.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썼죠? 다 지워드릴게요. PPT는 구글 클래스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그리고 동영상은, 오늘 이 수업 동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이렇게 표로 이쁘게 구분해서 체액 면역하고 세포 면역 비교를 했어요. 체액 면역은 아까 B세포가 관여를 한다고 그랬고요. B세포는 세균 독소, 그리고 일부 바이러스에 반응을 해서 활성화되었을 때 B세포는 기억세포와 이 항원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형질세포죠. B세포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세포, 그리고 형질세포. 기억세포는 1차 반응을 통해서 전에 만났던 병원균을 기억하고 있는 세포. 그러면 얘가 많지는 않아요. 몇 개만 이렇게 혈액에 둥둥 떠다니다가 똑같은 애가 들어오면은 딱 잡고서 너 저번에 만났었어. 2차 면역을 활성화시키죠. 2차 반응에 의해서 형질세포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 형질세포가 뭘 만들어요?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세포 면역은 T세포, T셀이라고 하는 T림프구가 림프구 세포 똑같이 사용돼 혼용돼 여기서 T림프구가 작용을 하고요. 세포, 티슈, B, 블러드, 체. T세포는 암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단세포, 진균, 기생충, 기관 이식으로 인한 외부세포 반응한다. 반응한다는 거는 킬이에요. 킬. 공격해서 죽여요. 누가? CD8번 뒤에 열쇠를 가진 사이토톡식 T셀, 독성 세포가 죽이는 거죠. 활성되었을 때 T세포는 기억세포도 있고요. 세포 독성세포, 얘죠. 도움세포, CD4, T헬퍼예요. 억제, 조절세포, T레. 각각 분화돼서 각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세포는 1차 반응 통해서 2차 반응으로 빨리 반응시키도록 해주고요. 그럼 거기서 세포 독성 T세포가 활성화돼서 이런 병원균들을 죽이는 거죠.
반응이 다 끝나서 병원균이 제거가 되면은 억제, 레귤라토리 T셀이 활성화돼서 그 반응들을 마무리,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병원균은 제거될 거고 그 병원균을 제거한 면역 반응도 종결되게 되는 거죠. 종결되는 방식은 이 Trreg이라는 억제 세포가 CD 독성 세포나 도움 세포를 세포 자살을 시켜요. 에이팝토시스. 그러니까 얘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세포 자살. 너 죽어. 너 자살 명령 못. 일본에서 많이 쓰던 자살 특공대들 가미가제 같이 딱 한 다음에 자기 일 다 하면은 니네가 스스로 목숨을 바쳐서 사멸하라. 그거랑 똑같아요. 면역세포가 기능을 다 하면 얘네가 신호를 주는 거죠. 세포 자살. 에이팝토시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신호를 주면은 스스로 사멸을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필요하면 또 다시 만들어낸다는 거죠. 세포 독성 세포는 항원을 직접 공격한다. 그래서 항원의 개념은 그 병원균의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항원을 주입하는 거를 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모더나에서 만든 거하고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그 콜드 체인, RNA 백신,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그 뉴스 들으면은 약간 이해가 돼?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기존에는 이 항원이라는 거는 병원체 자체 일부나 전체라고 그러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대부분. 우리 바이러스 앞에서 박테리아나 얘기했을 때 박테리아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이 캡시드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막이라고 하는 이 스파이크들을 갖고 있죠.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박테리아도 바깥쪽에 셀 월이 있으면서 거기에 당단백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단백질들을 면역세포가 인식을 하거나 하는 건데요. 요 mRNA 백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DNA 그리고 우리 전사체로 mRNA 만들어지고 단백질을 이제 해독해서 만들잖아요. 요 자체를 항원처럼 주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세포 안에 들어가서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에 의해서 항체를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백질을 직접 넣어줬더니 항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mRNA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생체 내에서 단백질을 만들게 해서 항원을 만들게 해서 이거에 대한 항체가 형성되게 하는 방식이 요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은 4도 냉장 보관으로 여러분 우유랑 똑같아요. 우유 얼려서 보관할 필요 없잖아. 4도씨 냉장고에서도 며칠은 안전하죠. 근데 RNA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지만 한 가닥으로 돼 있어요. 단일 가닥. 다른 쪽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용이해요. 쉽게 파괴돼. 불안정한 구조.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70도씨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이유입니다. 이 mRNA 백신은 지금 이 메르스에서 연구가 됐었고 코로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그런 백신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그럴지는 지금 요번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먼저 맞아주겠죠. 내가 봤을 때 코로나 백신 나와도 너무 일찍 맞지 마요. 우리는 내년 6월 이후로 맞는 걸로, 여름 이후에 맞는 걸로 남들이 다 맞고서 그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면역이 생기겠죠. 항체가 생기든. 많이 잘 생기면은, 그리고 부작용이 없으면은 맞는 거고, 요번에 인플루엔자 몇 명 맞지도 않았는데도 뭐 죽는다고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건 뭐 꼭 백신 때문에 죽은 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들이 나올 거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은 급하게 빨리 맞고서 어디 나가서 놀아도 큰 의미 없잖아. 건강하게 조금 뒤에 맞는 걸로. 어차피 상반기에 치료제가 나옵니다. 먼저. 그렇기 때문에 걸려도 치료제로 치료하면은 2, 3일이면은 일주일 안에 다 회복이 되니까 크게 지금처럼 뭐 걱정 안 하게 하면, 지금도 50%는 젊은 사람들 중에 20대 7, 80%는 무증상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무튼 이게 뭐예요? 고천 면역입니다. 듣고 있어요? 잠깐 끊었다 가야겠어. 얼굴 좀 잠깐 보고 가야겠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듣고 있었어요? 네. 아니, 네. 너무 듣고 지루하다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근데 쉽게,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유나야, 되게 어렵지? 네, 어렵다고 생각하지 어렵습니다. 말고, 아, 저게 면역이구나. 라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갖도록 노력해보세요. 네, 한 번씩은 내 몸에, 그러니까 백신 얘기 맨날 나오는데, 백신이라는 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서 면역 반응이 생기는지를 가족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은 좋잖아. 항체가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응? 뭐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다 약간의 전문 용어가 좀 더 가미가 되면은 더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백신을 맞는다고 무조건 또 그거에 대해서 100% 맹신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고요. 조금만 더 하고 맞출 거니까 조금만 참아요. 오케이. 좀 전에 얘기했던 1차 반응과 2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항원과의 첫 만남이라고 돼 있지. 아, 표현이 아주 가슴 찡해. 첫 만남. 첫 만남은 원래 항상 가슴 설레는 거잖아. 연애들 안 해봤나 보구나. 학교에 와야지 연애를 하지. 여하튼 뭐 마음에 드는 짝이 이렇게 멀리서 보이면은, 아니면은 처음 만났을 때는 가슴 설레고 떨리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 면역 반응도 똑같아요. 첫 만남에 대해서는 매우 광분을 하죠. 그래서 이 파란 게 항원이에요. 항원에 대해서 이 비림프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반응하는 게 아니고 이 항원에 맞는 항체를 가진, 있죠. 항원은 이미 예정된 B세포에 결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유전자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 종류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런 B세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매치를 찾는 거야. 빨리 찾으면은 빨리 면역 반응이 일어날 거고, 없으면은 한참 걸릴 거고요. 면역 능력이 있는 B세포는 항원에 의해 자극되어 중간 단계 세포인 림프 모세포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항원을 인식하는 B세포가 결정이 되면은 그 B세포가 이제 림프 모세포,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림프, 비림프 세포의 모세포, 줄기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증식을 시켜서 아까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형질세포라고 얘기했었죠. 형질세포. 그러면 파란 항원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형질세포를 만들고 얘네가 항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그리고 일부는 이게 뭐예요?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보관해놔요. 이게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단계고요. 림프 모세포는 골수에 있어요. 골수. 저 깊은 곳에 있는 매칭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항원에 대한 매칭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억했고 다음번에 동일한 항원과의 두 번째 만남이죠. 됐을 때는 기억세포가 예전에 만났던 친구라는 걸 아니까 기억세포는 굉장히 다양하게 각각의 항원에 대해서 존재할 테니까요. 이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를 만들어서 항체를 생산합니다. 이거는 수분에서 수시간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적응 면역, 후천 면역에서 첫 번째 반응을 1차 반응, 두 번째 반응을 2차 반응이라고 처음 만남, 다음번 만남. 오케이? 1차 면역, 2차 면역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가 면역, 후천 면역. 그 후천 면역 내에 첫 번째 반응, 1차 반응, 두 번째 반응, 2차 반응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줄게요. 자가는 선천 면역이라고 선천. 그래야 말이 쉬우니까. 비특이적. 후천 면역이 있죠. 이 후천 면역에 B셀이 관여하는 항체 생산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에 1차 반응과 2차 반응. 두 번째. 뭐예요? 만남. 두 번째 만남에서는 기억세포가 관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대적인 항체 반응, 로우값이라고 그랬는데 미생물 항원에 처음 노출됐을 때는 뭐 여기 2주에 피크 쳤죠?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감소하고요. 이때 이제 메모리 셀이 생기겠죠. 기억세포가. 근데 기억세포가 있으면은 미생물 처음 노출됐어요. 뭐 1주 내에, 그러니까 하루 수시간 안에 항체가 최고로 생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했을 때보다 항체 숫자도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1차 반응, 2차 반응. 개념을 아시겠죠? 이거는 후천 면역. 항체를 만드는 거니까 혈액성 면역. 누가 담당한다? B세포. 오케이. 근데 1차나 2차 반응도 뭐 여기 있듯이 T세포도 유사한 반응 형태를 보여줘요. 그래서 후천 면역은 굉장히 빠르게 한번 기억했던 거에 대해서는 작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는 중요한 이유고요. 항체에 생긴 형태인데요. 여기는 이제 뿔이라고 생각하면 무거운 사슬이라고 헤비체인이라고 해놨는데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위쪽 부분이 항체의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특이 항원 결합 부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라이트 체인, 가벼운 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변이를 쉽게 하기 위한 그런 부위예요. 그래서 몸통의 Y자로 항상 표현하죠. 이게 항체의 기본 형태입니다. 이 부분에 특이적인 항원에 대한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Y자 형태. 뭐다? 이게 IgG, 이미노글로불린 G, 이미노글로불린 M, 이런 게 IgG, IgM. 요거를 다 항체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뭐 항체의 작용 기전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적응 면역의 일반적인 부분, 항체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슬라이드는 몇 장 안 나갔어요. 말을 내가 많이 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혼돈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시들, 기본적인 어떻게 세포가 죽이고 뭐 다른 우리가 이런 면역 세포들을 획득하는 방법, 그리고 면역 반응이 과하게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시간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Q&A 시간이에요. 없으면은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저 질문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B세포가 그러면은 항원끼리 뭉쳐서 잡는 거고 T세포는 그냥 항원 자체를 잡는 거예요? 각각 끼리끼리? T세포는 T세포 중에서도 그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살상 T세포가 있어요. 그 살상 T세포가 항원이라는 개념이 그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라고 얘기하면은 T세포가 직접 그 병원균을 사멸시키는 작동을 하게 하고요. B세포는 말 그대로 항체를 생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항원을 인식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인식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 안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텐데요. 아까 T세포가 그 CD8번 열쇠를 가진 독성 T세포가 있으면은 CD4번을 가진 도움 T세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도움 T세포가 먼저 활성을 띄어서 T세포도 도와주고 B세포도 도와줘요. 그래서 동일한 기억된 항원에 대해서 인식이 되면은 T세포도 활성시키고, 활성이라는 거는 그 T세포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B세포도 작동시키고. 작동시키면은 B세포는 뭘 만들겠어? 항체요. 그렇지. 항체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기억세포로 몇 개 없었지만 활성이 되면은 아까 성질세포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항체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균을 항체들이 항원이 병원균이니까 감싸게 되겠죠. 그러면은 응집이 일어나거나 뭐 중화가 되거나 병원균이 세포에 결합이 안 되면은 세포 혈액 안에 둥둥둥 떠다니면 결국에는 면역세포에 잡아먹혀서 제거가 될 테니까요. 그럼 세포 안으로 진입이 못 되면 아까 윤수가 얘기했듯이 감염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답이 됐어요? 네. 네, 다른 질문? 교수님, 네. 이거 수업이랑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네. 그, 기말고사 때 만약에 코로나가 퍼져도 대면 수업을 하나요?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도 2단계까지는 괜찮은데 2.5단계 들어가면은 아시다시피 수업은 전면 비대면이에요. 지금 학교도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완전 비대면 시작한 것 같고 수능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3분의 1만 등교하잖아요. 2.5단계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고 싶어도 비대면으로 시험 볼 거예요. 왜 더 퍼지기를 원해? 의평아, 의평이는 괴산에 있지 않니? 아니요, 지금 전주 내려와 있어요. 그래, 내려가 있어? 안 올라올 거야, 다시? 여하튼 2.5단계가 되면 12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기말고사 볼 때가 돼가는데 2.5단계가 됐다 하면은 온라인으로 시험 볼 거예요. 꼭 뭐 상황이 괜찮으면은
지금이나 1.5단계 정도 1단계면은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는 1단계였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2.5단계 넘어가면 무조건 그거는 비대면 시험을 보도록 할 겁니다. 똑같아요. 비대면 수업 방식도 시험 방식도 이렇게 라이브로 연결해 놓고 시험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가 시험 문제 올려드리면은 그거 보고 시험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픈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PPT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으면 빨리 별표 쳐놨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말을 적어 놓으세요. 그거 그대로 쓰면 되잖아. 그것마저도 너무 어려운가. 제가 말이 조금 빠르죠? 아니요, 딱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근데 또 느리게 하면은 다 자더라고. 다른 질문 없어요? 하람이? 아니, 없습니다. 준비 저도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유나야? 저도 없습니다. 강제로 수업 끝날 때쯤이 되면은 질문을 하나씩 만들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 윤수. 질문 없어요? 네, 저도 질문 없습니다. 동기?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이 없으시니까 Q&A를 이어갈 수가 없네. 뭐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으니까 보통 뭐 2시간 수업이면은 1시간 강의하는 걸로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번 PPT 한번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면역학이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될 거고 많은 부분에서 모든 과목에서 한 번씩은 다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을 딱 잡고 계시면은 나중에 또 제가 했던 말들이 떠오르실 테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내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